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켓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7번 파이의 이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 중에 중요한 단어인 이 아비브를 좀 여기 있는 이 각종 문을 이용을 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7번의 파가 다른 체문과 결합이 될 때 이 글자가 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글자의 부분이 이 윗부분에 남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남고 이 하단부에 글자가 써질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남든지 또 아니면은 윗부분이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파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 단어 속에 글자 속에가 이렇게 있다고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글자를 보시게 되면은 쉽게 터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실탐자를 터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좀 지난 시간보다 좀 적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어춘자문과 동국정운, 또 훈몽자회, 신중요합, 자료주석, 이 전운우편, 화이역어, 이 조성관 역어, 또 서화문자와 이집티안 이 하이로글라픽, 이 딕셔너리, 쐐기문자, 한청문감, 동문유예, 원호유예, 이 고금성님, 설문해자, 이 설문해자 익징, 아학편, 성명, 이 올인석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범어춘자문 57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비브가 있고 이렇게 이 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의 글자를 잘 비교해서 봐주십시오. 뭐 글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터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바나가리는 또 현대의 또 물질 문명을 이용을 해서 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또 쉽게 글자가 터득이 됩니다. 자꾸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해야 쉽게 문자를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의 파를 써주시고요. 단음에 이니까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의 타를 써주시고 오른쪽 위에다가 이 장음에 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국정원어는 이렇게 두 개 다 상성인데요. 이렇게 이 부와 또 이렇게 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몽자의 표기법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비부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점이 있는 게 표기법의 특징인데 나중에 표기법을 보면 이렇게 점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 속칭, 노자, 우칭, 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칭할 때 이렇게 노자로 칭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친으로 칭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중요합의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아비브로 되어 있고요. 점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시생기로 읽어야 됩니다. 이자처럼 보여도 기로 읽어주시고요. 우동보, 이 음이 또 보로 읽으면은 남자의 미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필사로 써줄 경우 이렇게 몸기자가 이렇게 이제 이 사자라든지 이자라 비슷하기 때문에 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다가 다른 책을 보는데
이 해석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교를 면밀하게 다른 책을 봤더니 이렇게 이 글자가 이제 몸기자로 해석을 해줘야 자기를 처음 태어나게 해주는 분이 아버지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운어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비부 또 부모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로 되어 있죠. 남자의 미칭. 이럴 때는 이제 보로 읽어줘야 됩니다. 니보, 이 상보, 아부, 이 시명, 기보. 또 이렇게 큰 사슴 우로 이제 온이 되고 이 글자 보와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화이어글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몽고어의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필사로 이렇게 글씨가 적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필사체를 볼 수가 있고요. 아비브로 되어 있고 액, 적, 격으로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음만 봐가지고 한자의 발음만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또 후대에 나온 책인 오체 천문감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 표기가 이렇게 어치거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의 이 몽어유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치거라고 이렇게 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음가를 맞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한자의 표기가 어치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범어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 글자를 보고 이제 계속 범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범어는 범어인데 이 범어어 이전 단계에 이렇게 몬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이 고맹문, 범어의 이제 오래된 문자, 그 고문자의 이 몽골 이제 범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이 문자를 또 연구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알파벳의 표기가 이 글자와의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맹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유출을 했고요. 현대의 이 범어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글자가 써지고 하악이라고 발음이 이제 구글에서 들어보면 이렇게 발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글자로 이렇게 이파라고 또 이렇게 이제 아버지라는 뜻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여진어를 보게 되면은 글자가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뭐 필기체랑 여기 이제 인쇄체 글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벨스톤의 그 제공한 그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이 현대 기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진을 연구하신 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아민으로 이렇게 표기가 이 여진여고와 똑같이 일치함을 알 수가 있고 또 발음도 이렇게 아민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발음이. 그렇지만 이 후대의 작품인 이 몽고 오체 천문감을 보든지 또 우리의 또 이 한 천문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민이 이렇게 아마로 후대에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똑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티베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부로 되어 있고 파라고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읽는 그 한자의 파나 또 티베더 음가의 이 파가 거의 일치를 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위그르 문자인데요. 위그르 전통 문자로 이렇게 이 세로로 써져 있는 이 글자를 볼 수가 있고 아비브, 아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음가를 이제 찾아보면은 아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에 이 차카타이 문자로 써져 있는 이거 위그르 이용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타라고 음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위그르 문자를 검색을 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타라고도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다다라고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르시아 문자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필기체에 이 문자를 잘 봐주시고 아비부, 박드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서 표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 삐달, 또 이렇게 삐달 이렇게 이제 적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의 표기법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필사본이나 또 현대 인쇄체를 글씨를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글자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월드 이 페르시안의 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삐따라고 적어져 있고요. 또 미들 페르시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삐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의 이 인터넷의 이 검색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원래의 명나라에서 써진 그 필사체와 또 현대의 글자체 또 이렇게 이 쐐기 문자의 이런 고대 문자 또 이런 이 페르시아의 지금 페르시아 문자의 전 단계의 이런 중간 단계의 문자까지도 이렇게 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학기술과 또 인터넷의 이런 발달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이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운남태어 부분인데요.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발음으로는 이 발인데 이 발의 음가가 이제 이 중국의 지금 현대 음가로 찾아보면 이렇게 베이로 되어 있고요. 이 캄타일루의 이 문자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다이루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 피타와 또 이렇게 푸로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 파의 음가들 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아버지 음가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 일치하는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파파이의 이 문자, 지금의 이 라오스 문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W처럼 이 문자가 적어져 있고요. 아비부로 되어 있고 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라오스 문자로 되어 있고요. 거의 뭐 문자가 거의 뭐 W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는 이 언어들은 상당히 이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이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소수민족들의 언어는 이 연구도 좀 미진하고 또한 또 그 나라에 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활발한 또 대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소수민족들의 언어는 좀 알려지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그런 거를 또 실제로도 인터넷의 검색 기법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없는 이 언어가 민족의 언어가 어찌 이 흥하면서 또 발전을 하고 또 알려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 지배 민족의 그런 억압과 또 이런 통제 속에서 또
이 명맥을 잇지 못하면은 또 사라져 버리고 결국 이제 문헌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 태국어의 문자입니다. 이렇게 거의 뭐 문자가 이렇게 W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 부, 또 이렇게 파라는 한자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어로 어떻게 이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파우로 또 이렇게 거의 이제 음가가 이 파의 음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이역의 이 조선관역의 부분과 또 조선고 약고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 원본에는 이렇게 이 부와 아필 이렇게 이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조선 이 고약고에서는 이렇게 아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한자의 음가를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중국의 음가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이 검색이 되는 것이고요. 아비로 되는 것이고 이 복자는 이렇게 이 보로 써져 있는데 이 음가를 들어보면 이렇게 부라고 음가가 들려집니다. 정확하게 이 일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서화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글자를 이렇게 이 구현을 했습니다. 이 서화문자로 구현을 하고 이 파다라고 사전에서 이제 적어져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북과 좌의 이 반절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자로 읽지만 이 중국의 발음은 이제 저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 부가 맞겠지요. 그래서 음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와 불로 되어 있고 또 정확히 이제 뭐 들어보면은 이렇게 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상형문자 사전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브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새 두 마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기법이죠. 예, 그리고 이 많은 수많은 그림과 같은 이 문자를 연구를 해서 또 많은 후학들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주신 또 수많은 학자들의 이 공로에 때문에 또 이집트의 이 학문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 이 올해의 학문의 성과가 또 많이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쓰레기 문자로 이 구현을 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글자가 구현이 됩니다. 다 이 인터넷 구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메리안의 음가로 보면 이렇게 아브로 되어 있고 또 아카디안의 그 음가로 표기해주면 이렇게 아부와 아프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더, 안세스트롤, 또 윈도, 또 올드 페르손, 위트니스, 엘더, 언오피시알로 이렇게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문감의 이 표기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로 되어 있고요. 당시의 대륙의 반음 이렇게 순경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표기법으로 이렇게 아마라고 이렇게 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유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자리로 되어 있어서 부친으로 되어 있고 아마 단지 이제 이 표기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만주 문자가 없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청문감이라든지 또 오체청문감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또 문자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이 연구의 이런 풍토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주변 국가들을 상당히 좀 얕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만주족이라든지 또 여진족, 또 일본, 또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 중국만 4대 할 줄 알았지 그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학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만주어로 표기된 수많은 이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만주어로 써져 있는 우리의 문헌을 가지고 만주어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만주어로 적어져 있는 이 문헌들을 좀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멍어유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친으로 되어 있고요. 어치그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멍어유해는 없지만 오치 창문감의 표기법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이 몽고 문자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청나라 때 만들어진 이런 우수한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자들을 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문을 더 한 단계 더 올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고금 성님의 27권의 동안여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부로 되어 있고요. 아부, 본조, 지봉유설, 왈, 금, 석위, 부, 아부, 질통즉, 호, 아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아니라 이제 아부로 되어 있는 게 좀 표기가 좀 독특하고요. 이수강 선생님께서 쓰신 저 지봉유설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아부로 부르고 아부가 이제 아비라는 뜻이고요. 아플 때 이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아이야라고 한다. 상당히 재밌죠. 이렇게 이 표기법을 또 상당히 이 표기하신 또 이유봉 선생님의 그런 이 세계관을 또 이런 걸 엿볼 수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 29권의 이 사막여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친이라고 되어 있고요. 몽위지 어치기 이 기자가 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비교를 해보면은 어치 거가 맞는데 아마 이 잘못 표기가 됐든지 아니면 점이 좀 빠져 있든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사본이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영인본이다 보니까 이 판본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청어로 맛이라고 되어 있고요. 왜 후신 지도야 우 모친을 이럴 때 이제 약간 앞에는 이제 부친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친입니다. 그래서 몽고로 워커라고 되어 있고요. 일은 어지, 또 만주어로는 어녀, 일은 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 어머니의 음가랑 좀 비슷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웨이지, 도신 하하 오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본의 일본 기어라는 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 기어 왈 부는 이렇게 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아야라고 하는 게 또 여기 표기에서는 또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5권 이 사이역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놈자자를 써서 자가 되어 있고요. 이 남쪽 나라니까 남을 썼습니다. 그리고 안남전, 역, 이 부, 아비부를 왈할 때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베트남어를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아비브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와 함께 이렇게 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가가 이제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매번 사이역어에서는 이 남쪽 나라만 소개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이 북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카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북사의 토고콘 전에 보면은 마카랑 즉 화언으로 중국의 말로 이렇게 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랑이 부라는 뜻이고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이 설문의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 중화사국에 나온 그 책에 보면은 64페이지입니다. 아비브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소전체를 찾아서 이렇게 글자를 구현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글씨가 정확히 그 책에 나온 것과 똑같이 써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 가장, 이 솔교자, 종, 우, 거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 구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렇게 이 가장이 이 교육을 할 때, 가르칠 때 이렇게 손에다가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그런 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표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글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와 우의 절, 우리의 음가로 하면 이제 부가 맞겠지요. 그래서 아비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선수 선생님의 이 설문의자 익증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우부 제76소 문 27 중문 16 징 12 그 페이지가 이제 78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이 갑골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전체의 문자이고요. 다음에 글자는 이 구야, 가장, 솔교자, 종, 우, 장, 이 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문의자와 똑같은 이 글자로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 설문의자 익증에는 우리 박선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필사를 해서 이 아비부자에 대한 글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자가 뭐 거의 비슷하게 보여도 또 자세히 보면은 뭔가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글자가 구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선수 선생님의 이런 실력을 보고 이 대륙의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 설문의자 익증에 대해서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실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석영 선생님께서 쓰신 이 아학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비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순경으로 부를 적어 놓고 또 이 전서체로 이렇게 아비부가 적어져 있습니다. 일본어로 지지, 후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파하자인데 이렇게 푸하자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독특한 표기법이고요. 유이 선생님께서 쓰신 이 성명의 이 권 3에서 보게 되면은 석친속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치는 치냐라고 되어 있고요. 원상은 치냐, 속이야라고 되어 있고요. 은상 연속이야라고 되어 있고요. 부보야, 시생기야, 모야, 함생기야, 조야, 조물선야, 우이지왕, 부왕왕야 라고 되어 있고요.
가중속이 왕이야 왕모역 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속옷도 있고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 베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한 좀 뜻이 있고요. 언상 이렇게 말로 서로 은친야라고 가깝고 베풀고 이렇게 숨겨지면서 여러 가지 좀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 속은 이렇게 계속할 때 그 속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상연 이 속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버지는 이 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생기야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부분을 이제 아까처럼 이 이라고 여기 부분을 읽어버리면은 도무지 뜻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원전을 보지 않고 이 써져 있는 글에서 봤더니 이게 이제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든지 또 사라고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 해석이 좀 어려웠는데요. 원전을 자세히 보니까 기였습니다. 나를 처음 태어나게 해준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어미모는 이렇게 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덮을 모자도 되고요. 함생기야 이렇게 나의 삶을 품어줬다는 이렇게 키워줬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서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복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이 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서냐 모든 것을 이제 하늘이 내려줘서 먼저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음가랑 그 뜻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성명의 책에 상당히 좀 탁월한 점입니다. 이 우이지 왕부 왕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이 왕은 빛이 곱다, 덕을 뜻하고 또 옳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가중석이 왕이야. 이 집안 가운데 돌아오는 것, 집안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왕이야. 이 좋다는 뜻이겠죠. 또 이 왕왕자, 이 왕이 갈왕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뜻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왕모역 똑같다. 왕모도 또한 똑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표기를 잘못해서 이거를 이렇게 사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의 그 몸기자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문과 여러 가지 책을 비교해 보면은 또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이 어린석보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석보의 서문에 1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경경하야 장사이 요망하니 이 부모 지정은 이 번호 편성이라 애척 지감이 명수 구군 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병안 맛 가액 날씨라 집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가난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이 지자 밑에다가 비읍을 써서 집이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면은 실담자의 표기법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받침이 좀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받침의 표기가 다음 자의 초성이 된다는 것, 우리 실담자의 표기랑 이 일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대항한 마디오, 첫째라는 뜻입니다. 마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사난 리을시라 이렇게 있는다는 뜻이고요.
요난, 이 줄어들시라, 요절할 때 그 요자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시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뿌난, 아비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무난 어미라라고 되어 있고요. 보는 밑이라, 밑 할 때 이 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애척은 슬을시라, 슬퍼하였다는 걸 슬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만, 마삼, 미울시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미운다는 게 이제 움직이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미울시라,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런 말들을 다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 우리가 뭐 굳이 뭐 현대어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뜻이 저절로 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의 이런 DNA 속에 다 숨어 있는 언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령은 어때하논 말이라는 뜻이고요. 이 슈는 달알시라, 다르다는 뜻입니다. 달알시라. 이 구는 오랄시오, 오렐 구자죠. 그래서 오랄시오. 이 끄는 가까발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글자는 좀 이 영인본에서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뭐 이 돋보기로 좀 크게 봐야 되고, 판본이 좀 작다 보니까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좀 붙어 있어 가지고 좀 작은 이 책들은 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필름의 그런 사진판이 아닌 이상은 좀 식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고전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하든지 이렇게 사진으로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독자들이라든지 시청자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간에라는 뜻이겠죠. 근간에 가액을 만나, 가액, 집안의 액을 만나, 맏아다리라는 뜻이죠. 맏아다리, 들어 없으니, 아까 요자라는 글자 기억나시죠? 들어 없으니, 요절했다는 뜻이겠죠. 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앞서갔다는 뜻이니 얼마나 애절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뜻은 천성의 이 간원 혼디라, 근원을 혼디라는 뜻이겠죠. 천성의 근원을 한디라. 슬픔, 마삼, 미움이, 슬픔 마음에 느끼는 것이 어찌 오래되며 이 가까봄에 다라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거든 뭐 가깝든 자식이 먼저 가게 되면은 그 부모의 슬픈 마음이야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전 작품의 그런 아름다운 이런 구절들, 그 언어들, 지금의 이 언어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 고전의 언어가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실담으로 돌아와서 단어들을 또 공부를 하면서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춘자문 43번에 이 품자를 보게 되면은 이 팔이 바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조합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글자들이 또 중복해서 소개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글자가 뭐 중복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파에서 끊어주시고 리에서 끊어주시고 파, 르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바 나가리도 잘 봐주시고요. 자, 파를 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기본의 라를 써주시고 단음의 2니까 왼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파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의 바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써주시고요. BA의 바는 배가 처지는 것처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지요. 라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위에 써집니다. 그리고 자, 이 타가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기본의 타를 써주면서 또 하나를 또 내려주면 됩니다. 두 개를 한 번에 내려주면 쓰면은 이렇게 르타가 되겠습니다. 파리바르타 이 품자이고요. 자, 동국정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품으로 되어 있고 3권의 34페이지에 되어 있고 이렇게 차례 품격, 품수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 범어천자문 328번에 머흘험, 허말험이라고 되어 있죠. 머흘험, 허말험 숫자이고요. 험의 이 상의 이 상성의 4권의 2페이지에가 동국정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뿌라에서 끊어주시고요. 장금의 파에서 끊어주시고 또 이 타로 이렇게 세 글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파를 써주시고요. 라가 결합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파를 써주시고 장음의 아를 오른쪽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기본의 타죠.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타입니다. 자, 이렇게 타를 써주시면은 프라바타 이렇게 이 머홀럼, 허말럼이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으로 범어천자문 89번에 이 빛날화, 또 빛날화, 점이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빛날화인데 이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되어 있지요. 이 여러 가지의 이 음가가 동국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콰도 있고, 화도 있고, 또 이 거성의 화, 이 또 쾌가 있죠.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찾으려고 그러면은 또 각각의 운이 다릅니다. 그 운을 찾아서 동국정운을 찾게 되면은 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양한 음가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잘 찾아야만이 동국정운을 또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풀을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풀을 써주시고 스파를 하나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S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이 사는 이렇게 달팽이처럼 말아집니다. 그리고 자, 파가 윗부분이 생략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좀 상당히 좀 독특한 표기법이죠. 샤와 파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번문자 이 384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칠량, 또 칠량, 이 밑에 이응이 꼭지가 있는 이응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훈몽자의 표기법에는 이렇게 꼭지가 있는 이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를 양, 또 기랄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밭을 양으로도 되어 있고요. 자, 이 푸인데 아까의 그 표기법과는 좀 약간 다르게 표기법이 써집니다. 그래서 푸, 트야라고 이렇게 이 두 글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기본의 파를 써주시고요.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이 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푸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차를 써주시면서 자, 아래쪽에가 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야를 써주시면은 이 푸치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범어 춘자문 238번에 이룰 시험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니스파나로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먼저 니에서 끊어주시고 스파, 나 이렇게 세 글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나를 써주시고요. 자, 발음의 이를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고 자, 스파는 아까 써본 글자랑 똑같습니다. 저 S자 밑에 점이 들어가 있는 이 달팽이처럼 말아지는 샤. 자, 그리고 자, 파를 써주시고요. 자, 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니스파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범어 춘자문 571번에 보면은 이 제인데요. 옴마제, 마름 딜제, 마라 젤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 이 평성과 또 제의 이 평성, 거성으로 이 동국정원에 되어 있고요. 자, 카에서 끊어주시고 르파에서 끊어주셔서 두 글자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뭐 거의 똑같습니다. 대바나갈이랑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카를 써주시고 라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알파벳 T자처럼 이렇게 써주시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파를 써주시면은 이 카르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중에서 이제 이 라가 결합이 된 글자가 굉장히 글자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판으로만 이게 쳐진다면은야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로 시작된 모든 글자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글자를 완벽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더 과학기술이 좀 진보가 되고 또 이런 이 연구단체들이 또 좀 활성화가 돼서 이 실담자를 우리가 컴퓨터 자판으로 이렇게 편하게 치게 된다면은 아마도 학문의 이런 이 발전이 급성장하게 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판을 가지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글자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이 발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글조차도 컴퓨터로 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학문을 지금의 이런 수준으로 올렸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실담자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으로 범당 소식 105번의 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국정원에는 이렇게 이제 평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처음에 꼭지가 있는 이형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이 표기법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푸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라를 써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게 되면은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파를 써주시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야를 써주시면은 루프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번문자 1076번에 자, 밀동, 움직일동, 움작일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똥으로 이 상성과 거성으로 이렇게 동국정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트파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글자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카를 써주시고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시면은 감이 되겠고요. 자, 타를 써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파를 써주시면은 감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이 M자 밑에 점을 넣어주지 않는다 치면은 이제 글씨가 다르게 써집니다. 이렇게 카가 그냥 글씨가 남아지겠지요. 그리고 이 글씨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가 처음에 써지겠죠. 써지고 이 상태에서 타를 써주면서 이 타가 또 밑으로 시작이 되다가 여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파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글자가 써지기 때문에 글자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이 카메가 있어야 글자가 더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이 표기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실담어 쓰는 걸 다 연습을 했고요. 자, 다국어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파더, 또 스페인의 빠드레, 카탈란어로 이 빠라, 이 프랑스어로 빼라, 이렇게 거의 이제 발음들이 표기가 달라도 이제 공통의 그런 음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어로 파텔, 또 라틴어로 빠텔, 러시아어로 오테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힌디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던 글자 피타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나다어의 이 탄데, 이 텔루구어로 탄드리, 이 타밀어로 탄타이, 이 싱할라어로 이 피야, 이 미얀마어로 하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팔어로 이 부바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벵갈어 피타, 이 뭐 표기만 다르지 음가가 이제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크메르어로 아우포 되어 있고요. 우르두 팟, 이 말라얄라어로 이렇게 아찬, 이 몽골어 현대 몽골어로 이렇게 아부라고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태국어로 이 파우, 또 라오스어로 파, 이 폰잡어로 피타, 이 마라티어로 바디라, 이 오리아어로 바파, 이 티베트어로 파, 이 아랍어로 알라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학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국어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담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학문의 영역이 이렇게 많이 넓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학문의 영역을 가지고 또 다양한
자신의 학문의 세계를 펼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우리 실담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문에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